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비트코인 레전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레전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39만 6천명을 달성했다라고 해가지고 1월 14일에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온 글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에 따라가지고 뭐 어저께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백서에 대해서 왜 설명 안 해주세요, 리 에이스님. 리 에이스님 비트코인 레전드 현기증 난단 말이야. 빨리 설명해줘. 이런 이제 분들도 계셨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또 분석한 여러가지 또 결과물을 가져왔으니까 그 결과물과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모르시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뭐 이더리움 수수료가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유튜브의 악영향 이런 게 있어요. 블로그의 악영향.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수료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수료가 뭐 출금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자, 이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레전드에 뭔가 이미지를 저해시키는 거는 저는 그건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좋은 행위는 아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에 따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비트코인 레전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이게 뭐 잘 됐으면 좋겠으면서도 수수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차라리 그럼 네트워크를 바꿔라. 네트워크를 바꿔라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뭐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수료 인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시켜주지 않는 걸 가지고 비트코인 레전드에 탓을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 레전드를 커버를 치려는 게 아니라. 일인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방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모티콘을 쓰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요, 2021년부터 한번 역사를 보시도록 하죠. 일단 10월 26일에 뭔가 추석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10만을 달성을 했고, 이때 뭔가 정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슈가 추석 때 뭔가 몰려가지고 점검, 뭐 계속해서 장기간 점검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일단은 쭉쭉 뭔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7, 28, 29, 30, 31, 그 다음에 1, 2 해가지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1.5만 명을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3일 만에 5천 명이 증가가 됐어요. 0.5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일 만에 0.5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또 5일 만에 1만 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0.35명, 0.35 해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3,000명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0.15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이 0.45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이 0.55에다가 0.2, 0.75만 명 증가를 했네요. 그죠? 2일 만에 7,500명이 그러니까 증가를 했다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폭이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가냐? 이게 지금 12월 21일이라서 그래요. 12월 21일이라. 다시 한번 제가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어팅 공지를 볼게요. 코어팅 공지에서 11월 달에 공지가 올라오고 좀 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20일에 하고, 그 다음에 12월 21일로 바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잠깐만, 11월 20일이 맞아요, 근데? 11월 20일? 11월 20일 맞죠? 그리고 나서 확 올라간 게, 이게 날짜가 그만큼 길었다는 거죠. 이 한 달 사이에 별로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죠? 4.8에다가 5.8 정도 올라갔네요. 5.8만 명이 올라갔어요. 한 달 정도. 근 한 달 동안. 근데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일에서 이제 9일하고 6일 더해서 9일, 10일하고 6일 더해서 16일 만에 갑자기 4만 명이 올라갔고, 여기까지도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갑자기 1.6만 명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스포트를 달려가지고 1.4만 명 또 하루 만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됩니다. 2일 만에 2.6만 명, 그 다음에 하루 만에 2.5만 명, 그 다음에 또 하루 만에 1.4만 명, 그리고 또 하루 만에 3.1만 명,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이제 또 현재 이제 오전 아까 9시 몇 분까지가 2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라는 표현보다는 엘뱅크라는 거래소가 어쨌든 간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건데, 엘뱅크 거래소에서 이게 몇 달러라고 했죠? 0.75달러라고 했습니다. 대충 그러면 하나에 800원 정도? 800원이 좀 넘겠죠? 한 85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환율로 치면은 그 0.75달러. 자, 0.75달러는 890원이네요. 890원.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다 꺼버렸어. 어? 아, 깜짝 맞나? 죄송합니다. 다 꺼버렸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 800 얼마였죠, 아까? 이건 안 껐지? 깜짝이야. 자, 890원 곱하기, 우리가 하루에 지금은 24개씩 채굴할 수 있어요. 24개씩.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아이고, 계산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 계산기를 틀어서 한번 볼게요. 24 곱하기 890 하면은 21,360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어저께 뭐 계속 텔레그램 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이거 어떡하냐, 뭐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건 거래소에 이제 제기할 문제이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비트코인 레전드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계속 그냥 수수료가 뭐 비싸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뭐 수수료 값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분 역시 단면적인 측면에서 0.2가 업비트 기준으로는 0.2 이더리움이 최소 출금 기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수수료가 좀 들어가요. 0.0, 0.1인가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0.32 이더리움이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자, 0.75달러에 상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쳐야 됩니다. 0.75달러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850원 정도 받는다고, 890원이었죠 아까. 하루에 890원을 이렇게, 아니, 한 시간에 한 개를 버니까 890원에 24를 곱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법이 나와요? 일반적인 분석으로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85가 아니라 24 곱하기 890 하면은 21,360원이라는 계산법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곱하기 7만 해봐요. 일주일만 채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21,360원에 11만 채굴 해봐요. 이득입니다. 이득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분석법으로 따질 거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이 아니라 10일이면은 당연히 이 가격 어느 정도 본전시기 한다는 겁니다. 11만 채굴을 해도. 물론 지금 유저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5일에서 많게는 한 7일 정도 있으면요, 제가 볼 땐 이번 달 안에도 충분히 50만 명이 돼서 반감기가 또 올 것 같은데, 아무리 반감기가 온다 한들 12개씩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12개씩 채굴을 했을 때 시간당 0.5개 채굴을 하니까 하루에 12개가 아니라 0.5개, 시간당 0.5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12개 채굴을 하게 되고, 곱하기 여기에다가 890원을 곱해보세요. 그럼 대충 답 나오잖아요. 하루에 만원꼴 나옵니다. 만약에 반감기가 왔다 쳐도, 그럼 반감기가 왔다 쳐도 1만원에서 우리가 꾸준히 해가지고 한 12일,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만 채굴해도 되는데, 물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은 7일,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수수료 값은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며칠만 더 있으면, 그럼 사실상 이런 기본적 분석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주 정도, 2주에서 많게는 3주 정도 있으면은 수수료 값은 어느 정도 지불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막말로 이렇게 이더리움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하나 팩트 체크 해드리죠. 자, 이게 무슨 사이트인지 아십니까? 출금 수수료를 비교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더리움은 출금 수수료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더리움의 인출 수수료는 무료라고 돼 있어요. 무료라고 돼 있는 게, 고정 플로토는 무료라고 돼 있고 해당 없다고 돼 있어요. 출금 금액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업비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비트 안 나오나? 자, 이거 한글이 아니라 그런가? 한글이라 그런가? 업비트 안 나오네? 코인원은 나오나? 자, 코인원 나옵니다. 자, 코인원만 하더라도 0.33, 지금 업비트랑 비슷한 수준의 그 출금 수수료가 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최소 출금이고, 출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만큼이 나간다, 0.02 이더리움이 나간다 돼 있어서 상당히 비싼데, 여기 보시면 수수료가 싼 데도 많아요. 히트 BTC 또는 뭐 이런 데서 코인타이거 이런 데 보면 수수료 쌉니다. 바이낸스 봐봐요. 바이낸스는
20달러가 수수료로 나가요. 최소 출금이 물론 0.01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싼 데가 많은데 굳이 업비트를 고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할 얘기는 없어요. 국내 거래소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대중적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도 많아요. IDCN 거래소만 봐도 16.38인데 최소 출금이 이만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얼만큼의 이렇게 출금이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논리로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 지갑에서 사실은 막말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장외거래라는 거 하잖아요. 장외거래. 장외거래에서 이더리움을 사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수수료 가지고만 단면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당 거래소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런 발언을 유튜버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유튜버도 이게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또 변형시켜서 와전시켜서 얘기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변형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그분의 의도로 얘기한 걸 건데 좀 이런 수수료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예 무료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지나친 얘기가 아닐까. 오히려 이 비트코인 레전드에 발전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코어팅 공지해가지고 21만 유저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내용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나온 건가? 아까 나온 거죠. 21만 유저를 달성했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21만 명. 이거는 과거죠, 과거. 죄송합니다. 이거 과거입니다. 자, 보시면 39만 6천 명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써있는데 영어로 써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보시면 상장 후 상장 발표 후 프로모션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 세 번째 반올림이 있으니 반감기가 있다는 뜻이고 집중해서 친구들에게 홍보해라. 그리고 백서 2.0을 이제 발표했고 다음 주에 이제 큰 규모의 이벤트를 만들 거다. 라지인데 이게 뭔가 영어를 좀 잘못 쓴 것 같죠? 라지라고 해야죠. 아무튼 좀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가 싼 데도 있어요. 바이낸스만 봐봐요. 여러분들 바이낸스는 많이들 쓰시잖아요. 바이낸스는 싸요. 코인원보다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비싸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비트는 그렇게 보면 비싼 편이에요. 봐봐요. 얘는 최소 출금이 0.33개 이렇게 돼 있고 65.52 0.33달러구나. 얘는 0.0001개부터 출금이 되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싼 걸 느낄 수 있었고 어쨌든 보면 되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백서 부분 우리가 핵심인 백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백서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혼내지 말아달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내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번역기가 저기 된 거니까 혼낼 그건 아니고 자 백서 2.0하고 주요 내용 로드맵을 한번 봐봅시다. 상장 발표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 해가지고 보시면 히어로 NFT 카드는 마블의 어벤져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메타버스 게임에서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울지 몰라도 메타버스에서는 영웅이 될 수 있다. 해서 비트코인 레전드는 성공적인 신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NFT 플랫폼과 메타버스 게임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빅 이벤트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수에 따라 절반씩 감소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자 공급량 이런 것들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번시킨다는 거 일시 100천 만십만 백만 천만 억십억 백억 천억 개를 번시킨다 뭐 이런 얘기고 소각시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최신 이정표가 뭐 작성이 되었다 해가지고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뭐 벌어들인 광산 프로젝트 해가지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비트코인 레전드 컨셉을 배포한다. 코인 어드밴테이지, 마이닝 방법, 토큰 이코노미, 마이닝 앱, 지갑 디자인 이렇게 나와 있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릴리스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데이트 토큰 이코노미, 프리닝 포함을 업데이트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은 3단계예요. 그리고 1월입니다. 1월 예약 판매하고 커뮤니티 에어드랍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공식 웹사이트가 시작됐고 KYC 인증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4단계 2월달에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2월까지 안 가도 되죠. 지금 반감기 자체는 1월에 올 것 같은데 어차피 4단계라고 해서 당장에 KYC 진행해야 된다 꼭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월에 KYC 인증에 대한 내용이 배포가 될 거고 커뮤니티 에어드랍이 완료됐고 사전 판매가 완료됐고 NFT 샘플이 공개됐고 그다음 핀 기능이 개발됐고 엘뱅크 거래소에 비트코인 레전드가 상장을 했고 그리고 버이백 BCL 토큰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월달 2022년 3월에서 4월에는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겠죠. 스테이킹 펀딩 시스템이 시작이 됐고 레벨업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KYC 인증이 완료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스테이킹은 6단계부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는 iOS, 안드로이드 크립토 지갑이 활성화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레전드 코인이 결제 및 인출이 된다. 5월부터는 이제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출금 가능. 괜찮아졌네요. 그리고 메이크2원 프로젝트에서 자체 제작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히어로 NFT 카드를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MEXC 거래소에 BCL이 나열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 목표니까 크게 이걸 가지고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5단계 22년 3분기가 이제 도입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Q3가 도입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히어로 NFT 카드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지갑이 출시가 됐고, NFT 플랫폼 개념화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레전드는 코인마켓캡 20위 안에 들어있는 거래소에 나열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불길입니다. 그리고 6단계입니다 해서 4번 불타요, 뭐 이게 아마 번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분도 아마 번역기를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요번에는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도리는 아닌 것 같고, 메이크2원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고, NFT 카드를 사용해서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코인마켓캡 20, 랭킹 20의 주요 거래소에 나열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7단계입니다. 2023년도인데 베타는 플레이2원 프로젝트에서 NFT, 아바타, 메타버스 게임을 테스트했다 해서 1대1과 PVP 게임이고, 가상부동산 임대 및 판매를 하고, 아바타 경쟁활동 플랫폼은 직접 만들었고, 비트코인 레전드는 코인마켓캡 이제 10위 안에 거래소에 주로 나열이 될 거다. 그리고 뭐 5번 불타요 돼 있는데, 이게 반감기인가 버닝인가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런 식의 지금 비트코인 백서 2.0 뭐 이걸 참고하라고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네. 아이고, 비틀리를 이 형아가, 이거 다이어리 형아가 이 문제가 있네. 이것도 안 되는데? 아니, 이 형은 이 비트코인 레전드 이 형 안 되겠네. 혼나야 돼요, 진짜. 에? 혼나야 됩니다. 픽처 다이어리님 혼나야 돼요, 좀. 이게 뭐가 백서 열리지도 않게 해놨네. 아무튼 간에 백서의 주요 내용은 요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렇게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항상 이 고생하시는 픽처 다이어리 이분께서는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좀 뭐랄까, 항상 바쁜 것 같아요. 현업이 있는 것 같고, 그 현업이 있다 보니까 좀 공지가 좀 늦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생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존경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좀 개발을 위해서, 뭐 개발에 본인이 힘쓰지는 않겠지만 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텔레그램 방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레전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공식 텔방 한국 이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제가 그 비트코인 레전드를 다 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본다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난관에 봉착하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댓글을 달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그 앱과 관련된 질문 또는 그 재단과 관련된 질문은 비트코인 레전드, 아니 비트코인 레전드가 아니라 그 해당 재단, 지금 비트코인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레전드 여기 카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카페 출처예요. 카페 출처기 때문에 카페에서 이렇게 가도 된다고 했고, 이건 제가 지금 로그아웃 상태? 로그아웃 상태? 아닌데? 로그아웃 상태 아닌데? 왜 가입이 안 돼 있냐? 야, 강퇴시켰어? 뭐야 이거? 자, 가입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별명이래. 네, 맞습니다. 나 왜 강퇴당했지? 이런 싹갈락가. 나 뭐야, 가입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리에이스로 다시 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처럼 가입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 레전드 최신 소식과 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비트코인 레전드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한번 채굴 해보셔서 최대한 한번 이득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